케미컬 센싱, 즉 광의 굴절률의 변화로서 어떤 과학적인 또는 감지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다고 적어놓고 보니까 너무 큰 제목을 기재를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그 광을 이용해서 어떠한 그 과학적, 물리적 정보를 얻어내는데, 그런대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용하고, 그 다음에 비교적 간단한, 실제로는 그 표면 플라즈몬 레저넌스를 이용한 일들에 대해서 저희 방에서 그간 간직해왔던 일들과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PR이라는 것은 다들 주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원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굴절률의 차이가 이쪽은 높고 이쪽은 낮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광이 입사가 되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특정한 각도가 있습니다. 근데 반사가 일어날 때 여기 조그만하게 파랗게 표시하는 부분이 소산장, 영어로는 에버네스트 필드라고 하듯이 그 에너지 필드가 생기고, 그런데 이 필드에 의해서, 이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 골드 면이 약간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쪽 표면에 있는 금속 전자가 진동 여기를 하게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 진동 에너지가 특정한 입사각에서 이 에버네스트 필드에 의해서 진동 에너지가 형성이 되고, 특정한 입사각에서 이 진동 에너지와 에버네스트 필드의 에너지가 완전히 일치하게 될 때는 입사한 광의 에너지가 이 표면 전자의 진동 에너지와 소위 동명을 해서 전이가 되어버리고, 결과적으로 반사하는 광의 강도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런 현상인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벡터들은 이 광의 화장, 그 다음에 이 골드 이쪽 표면에서 일어나는 유전상수의 변화, 그 다음에 굴절률, 또 정밀하게는 이 표면에서 이 광이 흡수하는 또는 사라지는 그러한 물리량, 또 우리가 어떤 센싱을 하는, 정보를 입수하는 그 감지막이, 손으로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뎁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지막의 두께, 이런 것들이 이러한 현상을, SPR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변화시키는 원인들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구조에서는 광은 이제 간단한 670nm의 LD를 쓰고, 고정 콘스탄트가 되는 것이죠. 굴절률도 이 프리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높은 굴절률은 고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지막을 쓴다고 그러면 센서에 있어서 뎁스도 어떻게 콘스탄트 고정을 시키면, 결국은 저희들이 센싱을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이 표면에서의 어떤 몰리큘러 레코니션이라든지 어떤 아주 미세한 미묘한 유전상수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현상이라도 있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반사 광의 강도로서 인간이 쉽게 읽어낼 수 있다는 그러한 장치를 있고, 장치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오코어에서 붙이기 나름이겠습니다만 한 1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돈이 없어서 한 3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구조 개념도 이렇습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폴러라이즈, 그래서 평광제 빛을 프리즘이 있는 여기다 입사를 시켜주고 디텍팅을 해서 컴퓨터 프로세싱 하면 되는 건데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 최근에 이거 어저께 찍은 사진입니다만, 전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가 되고요, 폴러라이즈 광학계가 간단히 있고, 이 프리즘고 이제 이게 모터라이즈 스테이지로 돌아가면서 입사압을 바꿔주는 것이고, 디텍터 시그널 프로세싱 PC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번쩍한 사진도 학생들이 만들어줬는데요. 이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도 과학하는 사람을 잘 모르고 학생들도 그래서. 이거는 그 반사광의 강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밀하게 읽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표면에서의 아주 미묘한 유전상수. 여기 이제 특정한 요 X축이 입사각이 되어 있습니다. 광에 특정한 각에서 광의 반사에서 나오는 인텐시티가 리플렉션스가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따라서 유전상수의 변화에 따라서 이 감소하는 율이 달라질 뿐더러 이렇게 감소하는 최저점, 공명 각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물질이 감지되느냐는 이 아마 보통은 이 최저점이 되는 입사각이 이동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또 어떤 물질이 케미컬 센서에서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역시 이동하는 것, 또는 특정한 입사각에서 저희들이 계속 시간 추이를 보면 여기에 인텐시티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 입사각에서의 인텐시티가 자꾸 변해가는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3년 전부터 해가면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그러한 데이터입니다만, 그 골드 칩 위에 이런 스파이링 다이, DTO 스파이링 다이죠. 이 설퍼가 실버에 어떤 선택적인 인터랙션이 있다 하는 어떤 그 용액상이나 막상에서 많이 알려지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코폴리머에 블렌딩해서 캐스팅을 해서 스핀 코팅을 해서 여기 이제 실버 이온의 농도를 달리하면서 반사광의 강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 다음에 최저점의 입사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을 알아봤는데, 목표는 역시 굉장히 저농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ISE가 할 수 없는 농도가 목표였습니다. 이거는 실제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만, 초창기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데이터가 조금 찌그러져서 깨끗하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최소의 그 반사도를 가지는 것들을 이렇게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그런 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저농도 부분에서 다른 몇 가지 안 해봤습니다만 선택성 있게 이 보라색이 실버 이온에 대한 그 강도가 있고, 역시 그 실버 이온과 머큐리 이온 상호가 인터페런스가 많은 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농도에서 그런 대로 센시티비티를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저희들이 비슷한 스ኳ륨 다입니다만 카파2 플러스의 어떤 선택적인 여기는 압시정 이온이 있기 때문에 하드 소프트 메탈 라이온 관계에서 그런 대로 카파2 플러스 이온과 선택적인 인터랙션이 있는 스ኳ륨 다이를 이렇게 흔히들 하는 시스템 안에 연결시켜 모노레이어를 금방막 위에 만들어가지고 이 감지막이 과연 저농도의 카파2 플러스 이온을 선택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밑에 왼쪽 편이 이제 우스건수가 되겠는데요. 모노레이어에 그런 대로 비슷한 고체 상태에서 약간 장타장적으로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목적인 카파2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저농도에서 측정을 해보니 역시 그런 대로 규칙적으로 경량성을 갖고 최소점이 되는 게 이동하는 것을 밝힐 수가 있었고요. 그래프화 시켜서 보여드리면 역시 저농도에서 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온에 별 방해 없이 선택적인 측정이 가능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아직 완전하게 완전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재현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농도의 메탈라이온은 AA라든지 ICP 등으로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 샘플 솔루션이 괜찮았다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이제 우라닐 아이온을 UO22 플러스 아이온을 이제 공업적으로 이용하니까 한번 저농도에서 측정을 해보자. 다들 아시다시피 혈설엔의 소디움 설포네이트의 유도치인데요. pK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만 pH 한 5 정도에서는 여기 있는 그 수소가 해제가 되고, 그래서 이 벤젠, 즉 페놀레이트 마이너스 파지를 갖는 모이어티를 벤젠이 마이너스 분위기에 쌓여 있는, 따라서 여기가 6개이기 때문에 우라닐 아이온의 가장 안정한 헥사데노 베이트의 컴플렉스를 완벽하게 이루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포라고 파일인데요. 이것도 제가 그냥 고분자 폴리는 코폴림입니다. 약간 하이드로필릭한 PVA, PVAC, 그 다음에 PVC죠. 상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섞어가지고 측정을 일단 해봤습니다만, 현재 이 칼릭사레는 틱필름이 아니고 흔히들 하는 대로 여기다 어떤 사이올 그룹을 달아서 모노레이어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한 감지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오래된 데이터입니다만, 어쨌든 데이터가 좀 지저분합니다만
최저점이 되는 것이 규칙적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었고, 더구나 저농도에서 10에 만 11성몰 정도가 되면 마셔도 된다는 게 문헌상 있었는데요. 저농도에서 감지가 가능하다. 이거는 결과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포인트를 더 많이 잡고 모노레이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주게이티드 폴리머, 즉 전도성 고분자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저희 방에서 한 게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웨이트 퍼센트로 나와 있는데요. 스핀 코팅 할 때 물기를 그 점도를 달리하면 두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고분자에. 그래서 이제 여기 제일 얇은 망이고, 그 다음 10, 20, 30, 40 나노미터 정도의 두께, 엘립소미터를 가지고 측정을 한 건데요. 그런데 저의 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공병각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은, 세타가 바뀌는 것은, 유전상수, 말씀드린 대로 유전상수의 변화가 유도되었을 것이고, 이 유전상수의 변화는 역시 컨덕티비티와 관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컨덕팅 폴리머들이 여러 방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컨덕티비티를 측정할 때, 특히 방망에서 정밀적인 방법을 하면 프로브가 많은 오차를 발생시키죠. 포프로브 타입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만, 물론 또 접촉하는 면적, 여러 가지 오차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비슷한 컴파운드라도 또 유명한 저널에 나와 있는 것들도 비교를 해보면 거의 10의 수승 정도의 그 지면수로 표현되는 컨덕티비티의 그 오차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비접촉식으로 SPR을 이용해서 컨덕티비티를 측정하면 어디서라도 써먹을 수 있겠다. 저희 방에서는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그냥 재밌으면 그냥 해보자. 어떤 오리엔트된 그런 것은 없어서 오늘 드린 말씀도 굉장히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아직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이렇습니다. 이건 부산대학에 있는 진성호 교수께서 새로 합성한 노블 컨덕팅 폴리머인데요. 20, 30, 40 나노미터의 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식에 대해서는 이게 결과식만 내야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기가 그런데요. 하여튼 컨덕티비티는 이런 식으로 풀어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굴절률, 그 다음에 K는 빛이 사라지는 정도죠. 물리적으로 보면. 어쨌든 결과는 밑에 쓰여 있습니다만은 저의 아이디어대로 참고문을 통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측정치를, 즉 SPR을 가지고 세타를 가지고 측정을 해본 결과 약간 10의 2승, 200 진hen스 정도. 그 다음에 반대포 메소드, 필리핀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한 300 진hen스 정도. 그런 대로 맞아가고 저희들 계산이 정확하고 방법이 옳다면 이게 더 참값에 근접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김종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온 포화 하나하나가 어떤 감지를 해서 어떤 시그널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컨주게이션 시켜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방금 컨덕티비티 변화가 SPR로 정밀하게 측정이 되니까 컨덕팅 폴리머의 아이온 포화를 섞어가지고 아이온 포화가 몰리큘러 레코니션 하는 결과가 컨덕팅 폴리머의 컨덕티비티를 변화시키면 그거를 또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는 SPR 시스템이 있으니까 물리량의 전체적인 크기는 줄어들더라도 센시티비티나 정밀도는 커지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10의 마이너스 1성몰,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2성몰 사이를 여러 개로 정밀하게 쪼개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센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했는데 그런 대로 맞아져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 쪽에서는 이제 파이로일렉트릭 컨덕팅 폴리머로서 잘 알려져 있는 흔히들 쓰는 PBDF에 트리플로로에틸렌을 섞어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기다 무기 재질을 많이 섞어서 쓰고 있죠. 어쨌든 이거를 스핀 코팅을 해서 한 50나노미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IR이 있으면 분명히 SPR이 정밀하게 이 IR의 양을 측정할 것이다. 이게 잘 되면 IR 디텍터로서 유용할 것이다. 어느 정도 실험이 되어 가는데 데이터를 오늘 보여드리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같이 SPR 이용해서 광을 감지하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흔히들 포토크로믹 다이, UV가 있으면
비즈블 영역에서 다시 빛이 발산, 흡수가 새로 생기는 스파이로옥사진의 유도체를 모노레이어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러한 PMMA에 섞어가지고 스크린 코팅을 해놓으면 UV에 대한 어떤 강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환경, UV가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모니터링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목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파이록사진이 기계적으로 메케니컬하게 링 오프닝이 되면서 돌아가면, 그림이 좀, 다음이 있습니다만, 악시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민 그룹에 마이너스 플러스 차지가 유도됩니다. 한 80년대 적스 논문에 보면은 여기가 희한하게도 어떤 아미노애시드 중에 페닐알라닌에 대한 선택적인 감지가 UV를 줬을 때 있더라 하는 게 밝혀져 있는데 이러한 모이어티를 이용한 UV를 주면서 페닐알라닌 모이어티가 있는 프로테인이라든지 펩타이드 등등을 아주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UV를 줬을 때와 주지 않았을 때 SPR의 그 시프팅 공명각의 이동을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빅필름입니다. PMMA에 섞어서 아주 선명하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동이 완전히 마쳤을 때 세츄레이션, 변화의 세츄레이션이 있을 때 측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노레이어도 아주 얇았습니다만 UV를 주니까 역시 이러한 이동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저희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정밀한 데이터를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밑에 에어컨 컨택 앵글, TIR 가스, 그 다음에 어떤 이론적인 계산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저희들이 사용한 모노레이어를 만든 스파이록사진 유도체가 링 오프닝이 되면 아마 이러한 그 두께의 차이가 생길 것이다. SPR로서 이제 공명각의 변화를 볼 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께도 하나의 그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공명각의 시프트가 일어나는 정도를 봐서 이 두께 변화를 즉 얼마나 이 높이 차이가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다른 실험치하고 SPR의 이 두께가 얼마나 바뀌느냐는 계산치가 본대로 한 0.5스톰 정도로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데이터는 이론적인 검증이고 실험은 SPR 등등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4옴스트롬 정도의 차이가 생기느냐 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록사진 관계의 얘기는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유도체를 만들기 아주 쉽습니다. 그런 대로 복잡하지 않은데요. 사실은 스파이록사진이 이렇게 링 오프닝이 되는 기계적인 그런 분자 운동은 용액상에서 주로 일어나고 아까 제가 모노레이에서 일어난 거는 굉장히 공기 중에 있는 물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해서 연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계적인 운동을 분자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완전히 건조된 솔리드 스테이트에서는 이 링 오프닝이 잘 안 되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RQ 체인을 달아서 공간적인 이러한 스페이스를 좀 주면 자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여유를 좀 주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어 보고 UV를 주면서 SPR의 공명각을 측정을 해봤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느라고 완전히 건조를 시키고 그 질소에 포지를 시켜가면서 측정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러한 UV를 주고 안 주고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만 7분 더 이상 계속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7분 정도 UV를 주면 계속 어떤 반사 광의 강도가 바뀌는 걸 봐서 솔리드 스테이트에서 스파이록사진이 링 오프닝이 되는 것은 처음에 맨 처음으로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흔히 알려진 이거 셀프 어셈블드 모노레이어를 금방막이에 형성을 하는데 타겟은 글루코즈인데 아마 이러한 모이어티 구조에서는 프락토즈가 가장 이 페닐 보로닉 애시드의 원투 다이올 그룹과 이제 인트랙션을 해가지고 가장 메커니즘을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셀프 어셈블드 된 이러한 구조가 이 거리를 조금씩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글루코즈를 센싱을 한다면 약간의 그 양이라도 정밀한 SPR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요게 합성이 어제 그저께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산대학교에 계신 현명호 교수님께서 올해 해오신 일인데, 카이랄 디텍션이죠. LG에서 2년 전인가요? 뭐 제3세대 항생제인가 그거를 할 때 하신 일 중에 일부인데요. 루이신의 유도체, 이 니트로 그룹이 있기 때문에 파이파이 스태킹, 그 다음에 스테릭 힌드런스로서 루이신을 아주 잘 분리하는 그 크로마토그래피용 컬럼용 그 물질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다이올 그룹을 달아가지고 금방막에 올렸습니다. 이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 잘하면 카이랄 컴파운드를 저농도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관련 문헌을 한번 찾아보니까 작년 99년도에 독일에서 카이랄 디텍션과 SPR에 관련된 논문이 한 편 있을 뿐이었고, 아직 많이 되어 있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만 말씀을 올리면, 아까 바이오 센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기존에 이제 형광 레이블링을 해서 많이 하는데, SPR은 원리적으로 레이블링을 할 필요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싱글 스트랜드 그 DNA라든지, 프로테인이 레이블링 필요 없이, 그냥 어떤, 인트랙션을 하게 되면, 레코니션이 되면 바로 SPR의 공명각에 변화가 생기지 않겠는가. 해서 한 6개월 전에 해봤습니다만, 역시, 데이터는 잘 나왔습니다. 데이터를 못 보여드리는 분은 삼성에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개념도는 그래서 이거를 좋아했는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6개월 전에 잭스에 실려있더라고요. 저 혼자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스콘신 메디슨의 SPR을 하는 분이 DNA의 그 일부분적인 디스 매칭까지도 SPR로 잡아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연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 방에서 그냥 재밌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최근에 경북대에 이제 랜으로 연결이 된 SCI 파인더 스칼라 ACS에서 그 정보 제공하는 걸 가지고 찾아본 결과, 1970년, 이미 이제 크레츠만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전에도 물론, 조금, 여기가 70년 정도 가운데가 68년, 9년에도 문헌이 있습니다. 근데 이 SPR을 이용해서 몰리큘러 레코니션, 센싱, 폴리머 등등의 머티리얼 또는 센서, 또 다른 분야, 바이올로지 쪽에 응용한 논문을 이제 통계를 해봤는데요. 2000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한 900편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니까. 그리고 아까 장치도를 저희들 방에서 고생을 했지만 만든 걸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머티리얼 또 센싱하는 분들이 유효한 수단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간단히 정밀한 데이터를 다 한번 보여드렸는데, 김성훈 교수님은 다이를 합성을 잘 하시는 경북대에 계신 분이고, 아주대에게 FDIR glass 쪽을 해서 그 계산이나 이런 거 맞춰주신 김재호 교수님. 그 다음 컨덕팅 폴리머를 하는 제가 현순